자, 이번 강좌에서는 C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때 필요한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6장 프로그램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명령어나 유틸리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1단계로 우리는 VI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유닉스 환경에서 소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에디팅 기술을 알게 됐죠. 우리 윈도우 환경이라면 통합 에디팅 툴을 통해서 그 안에서 편집도 하고 컴파일도 하고 디버깅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통합 환경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텐데 유닉스 환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각각의 유틸리티를 통해서 우리 사용자가 하나씩 연결을 해가는 그러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자, 지금 일단은 두 번째 단계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소스 파일이 만들어졌고 그걸 이용해서 실행 파일로 만드는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실행 파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환경에서는 대부분이 C 랭귀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C 컴파일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닉스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CC나 또는 GCC라는 C 컴파일러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C와 같은 경우에는 상용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나 또는 유지보수와 같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GCC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GNU에서 만든 C 컴파일러죠. 자, 그래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C나 GCC 다 C 컴파일러로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CC를 쓸 것인지 GCC를 쓸 것인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GCC를 가지고 컴파일러 옵션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CC의 사용 방법과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C 컴파일러가 소스 파일을 실행 파일로 만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CC나 CC는 C 컴파일러의 하나이고요. 이들 컴파일러들은 소스 파일을 인자로 받아서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out이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소스 파일이 실행 파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림과 표를 함께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처리 단계가 있고요. 샵으로 시작이 되는 include라든가 define, if define과 같은 이러한 용어들을 C 언어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전처리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컴파일 단계를 거쳐서 어셈블리 소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어셈블리 소스를 기반으로 어셈블 과정을 거쳐서 오브젝트 파일, 목적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목적 코드는 라이브러리와 링크가 돼서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해당되는 과정을 처리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본다면 컴파일러는 정확히 말해서 그 자체가 컴파일러라기보다는 사실은 실행 파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각 단계별 명령을 호출해주는 연결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각 단계별의 명령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명령어들을 실행을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GCC라든가 CC라는 컴파일러, C 컴파일러를 통해서 다양한 옵션과 이 원천 소스와 함께 옵션들과 함께 사용을 함으로써 각각의 단계들을 제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단계에서 사용이 되는 명령어들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컴파일러를 통해서 단계별 명령을 호출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편리하게 컴파일러가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어떤 옵션들로 각 단계들을 거쳐가게 되고 명령어들이 사용이 되는지 이제 GCC라는 C 컴파일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그 옵션은 CC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GCC만의 옵션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실습에 사용이 되는 C 컴파일러로 GCC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CC든 GCC든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본문이나 강좌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PPT를 함께 보실까요? 컴파일 옵션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GCC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옵션에 대해서 6가지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6개의 옵션 중에는 라이브러리와 연계된 그러한 옵션도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그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과 옵션에 대해서도 같이 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습과 함께 같이 옵션의 특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을 띄워보기로 하죠. 자, 이제 이 터미널 익숙하시겠죠? 우리가 계속 실습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인데요. 자, LS를 해보면 눈에 익은 소스도 있고요. 제가 미리 소스를 쳐놨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소스는 hello.c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예제와 같은 내용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보죠. 모아로 보면 대부분의 그 컴퓨터 랭귀지 책들에서 보면 제일 먼저 실습에서 나오는 게 헬로 월드죠. 우리는 좀 그걸 응용해서 hello GCC라고 찍는 내용을 소스로 갖는 hello.c를 일단 저는 편집을 해뒀고요. 여러분들도 본문에 있는 내용이나 지금 요 PPT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셔서 요 내용을 VI로 한번 쳐 보시기로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 같이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해 보실 건데 C문법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메인과 함께 시작이 돼서 단순하게 프린트문을 하나 찍는 그러한 정도의 내용입니다. hello GCC를 찍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hello.c라는 소스를 만들었다면 자, 이제 실행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GCC 다음에 한 칸 띄고 실행 파일 이름을 줘야 되겠죠. hello.c 지금 현재 아무런 옵션도 사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엔터를 치면 자, 에러 없이 프롬프트가 떨어졌고요. 만약에 이 컴파일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이 됐다면 해당되는 라인의 위치와 에러의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화면에 출력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에러가 없기 때문에 막바로 프롬프트가 떨어졌고요. 컴파일이 성공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LS를 해보죠. 위에서 했던 LS와 달리 하나가 더 추가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A.out라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됐습니다. 위에 있을 때보다요. 위에서는 없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GCC를 통해서 소스 파일을 하나의 소스 파일을 대상으로 컴파일을 하면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그 실행 파일의 이름은 A.ou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아무런 옵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실행 파일은 A.out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현재 디렉터리 밑에 A.out가 있습니다. 자, 엔터를 쳐보죠. 그러면 hello GCC라고 우리가 소스상에서 봤던 프린트문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본문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만약에 이 디렉토리에 여러 개의 소스들이 있고요. 각각마다 실행 파일로 변화를 지금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파일의 이름이 실행 파일의 이름이 A.out로 생성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다양한 소스들을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실행 파일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모두 다 A.out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컴파일한 하나의 실행 파일만 남게 되겠죠. 자, 이래서
문제가 당연히 발생이 될 거고요. 당연히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실행 파일을 내 마음대로 사용자 또는 개발자 마음대로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 뒤에 있는 옵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현재는 전혀 우리가 옵션을 쓰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 원천 소스를 기반으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살펴봤고요. 디폴트의 상태죠. 자, 이제 옵션을 가지고 실행 파일명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그걸 옵션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 옵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5 옵션은 컴파일 결과로 생성되는 파일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5 옵션 뒤에 파일명을 주면 그 파일명이 컴파일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 파일로 이름이 된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컴파일 과정에서 제시를 한다는 건데요. 자, 한번 -5 옵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C를 하고요. -5 옵션을 주고요. -5 옵션 뒤에는 결과 파일의 이름을 항상 줘야 된다라고, 쌍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실행 파일의 이름을 hello라고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 파일이 될 소스는 hello.c죠. hello.c.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보면, 자, 나왔나요? ls 해보면, 지금 hello라는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gcc를 하고요. 원천 소스의 이름을 주고요. -5가 뒤에 나오고, -5 다음에는 무조건 결과 파일의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hello 이렇게. 위에와는 좀 다르죠? 위에서는 -5 다음에 결과 파일의 이름이 제공이 됐고요. 이번에는 -5 옵션이 뒤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것,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건 뭐냐면 -5 옵션 뒤에는 항상 결과 파일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만 지켜진다면 -5 옵션의 위치는 GCC 다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LS를 해보면, 자, hello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실행을 하면 hello GCC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5 옵션을 통해서 실행 파일을 만든다면 동일한 디렉토리 안에서겠지만 각각의 실행 파일들의 이름은 a.out으로 단일화돼서 마지막 최근에 생성한 실행 파일만이 남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개발자나 사용자가 -5 옵션을 통해서 실행 파일명을 명시적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GCC 컴파일러를 사용을 할 때 -5 옵션과 함께 결과 파일의 이름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5 옵션 뒤에 결과 파일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실행 파일의 이름이 될 텐데요. 어떠한 룰로 만드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은 대부분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내가 만든 소스 파일, 내가 만든 실행 파일, 이 부분은 나 혼자만이 쓰는 그런 측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룰은 지켜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 소스 파일은 그래도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이름을 주고 .c를 당연히 주게 되고요. 실행 파일은 확장자, 점 뒤에 있는 확장자를 뺀 점 앞에죠. 이렇게 hello, 예를 들면 foreground.c다. 그러면 이 소스의 실행 파일은 foreground, 이렇게 확장자와 함께 점과 함께 확장자를 제거한 이름을 실행 파일의 이름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래야만이 하나의 디렉토리에 많은 파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스 파일과 실행 파일을 서로 페어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옵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살펴볼 옵션은 -C 옵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한번 볼까요? 내용을. -C 옵션은 목적 파일,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서 살펴봤던 요 -5 옵션은
실행 파일명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지정을 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요. 마이너스 O 옵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GCC와 함께 해당되는 소스 파일을 인자로 주면 A.out이 되든 아니면 마이너스 O 옵션을 줬다면 우리가 명시적으로 제공한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을 봤었는데요.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그 실행 파일의 생성 과정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 인자로 준 소스 파일이죠. 마이너스 O 옵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이 인자로 준 .c 파일이 4개의 단계를 거쳐서 A.out이라는 또는 명시적으로 제공한 실행 파일이 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된 거고요. 각각의 단계마다 C 컴파일러인 GCC는 각각의 단계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호출을 해줬겠죠. 자, 이번에 살펴볼 옵션은 마이너스 C 옵션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이너스 C 옵션은 목적 파일을 생성하는 단계까지 거쳐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 실행 파일이 되는 과정은 4단계가 다 거쳐져서 실행 파일이 나온 거지만 마이너스 C 옵션과 함께 사용되는 컴파일러는 요 단계까지 마이너스 O 옵션까지만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수행이 된다는 거죠. 즉 어셈블 단계까지 단계만이 수행이 돼서 목적 파일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즉 1, 2, 3단계가 수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인 오브젝트 파일, 목적 파일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 과정까지 수행하는 게 마이너스 C 옵션인데요. 일단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고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를 해보고요. 헬로라는 실행 파일을 일단 삭제를 한 다음에 한번 살펴볼까요? RM으로 HLLO를 삭제를 하고요. 자, 다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볼 건데 GCC를 하고요. 마이너스 C 옵션을 주고 HLLOC.C라는 잘못 썼죠? LLO.C라는 실행 파일명을 주면 마이너스 C 옵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우측에 있는 원천 소스에 대한 목적 파일,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라는 옵션이죠. 자, 그래서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됐고요. LS를 해보면 오브젝트 파일은 확장자가 .5죠. 그리고 원천 소스의 이름이 hello.c였기 때문에 우리는 hello.o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3단계까지 수행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hello.o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라이브러리와 링크가 돼서 이제 실행 파일이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어셈블 단계가 거쳐지면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실행 파일이 되기 위해서는 링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만들어진 오브젝트 파일, 오브젝트 코드가 라이브러리와 링크가 돼야만이 실행 파일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링크 단계에서 거쳐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브젝트 파일을 이용해서 실행 파일을 만든다면 GCC를 통해서 마이너스 O 옵션으로 명시적으로 hello라는 실행 파일이, 결과 파일이 되도록 할 거고요. 어떤 원천 소스를 가지고 할 거냐면 이번에는 .c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3단계는 수행이 된 거죠. 그래서 hello.o라는 오브젝트 파일을 제공을 하면 이 오브젝트 파일과 라이브러리가 링크가 돼서 hello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LS를 해보면 hello가 생성이 됐고요. hello를 수행하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생성된 hello를 수행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정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GCC를 통해서 마이너스 5를 주고요. hello를 주고 hello.c를 하면 hello라는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걸 우리는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 GCC로 마이너스 C를 주고 hello.c를 주면
hello.o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cc로 -5 옵션을 주고요. hello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 건데 hello.o라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링크 과정을 거쳐라. 자, 이렇게 해서 hello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다 hello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지만 첫 번째는 GCC라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우리가 컴파일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행 파일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네 단계가 순차적으로 거쳐져서 hello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C 옵션을 통해서 사용을 하면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C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는 1, 2, 3단계가 거쳐져야만 목적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C 옵션을 통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4개의 단계 중에서 3단계까지 거쳐진 오브젝트 파일을 먼저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네 번째 단계 링크 과정을 실행을 하게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두 단계에 걸쳐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한 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둘 다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위에 있는 한 번에 네 단계를 거치는 것이 훨씬 편해 보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뒤에서 make라는 유틸리티를 살펴보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피부에 느끼게 될 텐데 이렇게 -C라는 옵션을 통해서 세 번째 단계인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 단계까지만 수행을 하는 이러한 컴파일 옵션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필요성은 make 파일 때 여러분들이 피부에 느끼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 의미만을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옵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LS를 해보죠. 여기 보면 우리 본문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main.c가 있고요. fun1.c, fun2.c가 있고요. 그리고 my.h라는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본문을 살펴보시면 될 텐데 한번 모아로 볼까요? 모아로 main.c가 있고요. 지금 펑션 두 개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펑션들은 fun1.c와 fun2.c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모아로 fun1.c를 보면 fun1이라는 펑션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fun2.c를 보면 자, 이렇게 fun2라는 펑션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y.h에는 헤더 파일이 또는 펑션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스를 보면은요, 세 개의 .c와 하나의 헤더 파일이 있는데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개의 그 .c가 있지만 이 안에는 당연히 main이라는 펑션은 하나만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main.c에 main이 있는 걸 아까 봤었는데요. 자, 실행 파일을 컴파일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c 하고요. -5로 실행 파일의 이름은 main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main이라는 실행 파일과 연계되어 있는 디펜던시가 있는 파일들을 나열을 해보면 main.c가 있고요. 그리고 fun1.c, fun2.c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엔터를 치면은 main이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자, main이라는 실행 파일이 존재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main 하면 printf로 function1, function2가 실행이 된다는 것이 화면에 이제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하는 방법이 아까 봤던 1, 2, 3, 4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고요. 이번에는 오브젝트 파일을 거쳐서 링크 단계를 거치는 측면으로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gcc로 -c main.c를 하고요. 일단 다 한 다음에 살펴보죠. gcc -c fun1.c gcc -c fun2.c를 해보겠습니다. 자, ls를 해보면
fun 1.object, fun 2.5, 그리고 main.5가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링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GCC를 통해서 -5로 main이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 건데, 이때 필요한 오브젝트들은 main.5가 있고요. 그리고 fun 1.5, 그리고 fun 2.5가 있습니다. 5죠. 5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파일들은 라이브러리와 링크가 돼서 main이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엔터를 쳐보고 ls를 하면 main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main이 있고요. 자, 이거를 실행해보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make라는 유틸리티를 배울 때 더 명확하게 알겠지만 왜 -c 옵션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소스를 수정을 했다. 예를 들면 vi로 main.5를 main.c를 vi로 열어서 자, 뭔가를 수정을 했다고 해보죠. 사실은 아무런 내용의 추가는 없지만 이렇게 어쨌든 추가와 삭제를 통해서 파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그냥 파일에 흔적만을 남긴 거지만 사실은 어떤 중요한 내용이 변경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GCC를 통해서 -5로 다시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소스가 바뀌었으니까요. 메인을 주고요. 다시 main.c 그리고 fun 1.c, fun 2.c 이러고 엔터를 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일련의 그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main이라는 그 결과 파일이 만들어질 건데 이 결과 파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전처리기가 수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어셈블리 소스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셈블리 과정을 거쳐서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요. 이 오브젝트 파일들은 라이브러리와 링크가 돼서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f1.c와 fun2.c는 또다시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이 다시 수행이 되겠죠. 사실은 현재 바뀐 소스는 main.c 하나만인데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fun 1.c와 fun 2.c도 다 처음부터 다시 전처리 단계, 컴파일 단계, 어셈블 단계, 링크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질지라도 내부적으로 볼 때는 비생산적인 활동이 수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보다는 GCC를 통해서 -c로 다시 소스 파일이 전처리 단계와 컴파일 단계와 어셈블 단계를 거쳐서 목적 파일이 생성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main.c 하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main.c를 다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지금 오브젝트 파일이 이전에 fun 1.5와 fun 2.5는 이전에 존재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천 소스가 변경된 main.c만을 다시 오브젝트 파일로 만드는 -c 옵션을 통해서 컴파일 과정을 수행을 하고요. GCC로 -5 main 하고 main.5 그 다음에 fun 1.5 fun 2.5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fun 1.5와 fun 2.5는 fun 2.5는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 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타이핑을 하거나 일련의 과정 속에서는 속도가 더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그러한 이 위에 있는 명령과 같은 형태로는 사용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속도적으로 볼 때는 빠른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이 위에 있는 이 명령어 속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또다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수행이 됐었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는 main.5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 파일을 그냥 이용을 해서 라이브러리와 링크해서 새롭게 실행 파일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수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 때문에 -C 옵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make라는 유틸리티에서 좀 더 자세히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C 옵션은 컴파일 과정에서 목적 파일,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하는, 즉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3단계까지를 수행하고 그 결과 파일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러한 용도로 -C 옵션을 사용한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일단은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옵션을 또 보죠. 자, 이번에 설명할 GCC의 컴파일 옵션은 -I 옵션인데요. I의 대문자 옵션이 됩니다. 표기는 I의 대문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의미는 헤더 파일의 디렉토리 위치를 명시적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전에 -C 옵션을 설명하면서 사용된 예제를 보면 fun1.c가 있고요. fun2.c 그리고 main.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ain.c에서 my.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하고 있죠. 자, main.c를 소스로 한번 열어보면 my.h를 인클루드 한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더블 다운표를 통해서 양쪽에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형태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사용자가 정의한 헤더 파일이 아니고요. C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헤더 파일을 우리가 인클루드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my.h는 이렇게 더블 다운표로 표현을 했을까? 그냥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 도움을 주는 옵션이 -I 옵션이고요. I는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한 상태에서 그냥 컴파일을 한다면 GCC하고요. -O로 main이라는 결과 파일을 만들 거고요. 이때 사용이 되는 원천 소스는 main.c가 있고요. fun1.c, fun2.c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하면 지금 메인에 main.c에서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 my.h가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컴파일 과정에서 이 include 되는 my.h를 찾지 못한 거죠. 자, 그 이유는 아까 분명히 -C 옵션을 설명을 할 때 에러 없이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었던 파일인데요. main.c를 해보면 이전과 달라진 거는 -C 옵션을 설명할 때와 달라진 거는 이렇게 헤더 파일을 이렇게 꺽쇠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더블 다운표로 감싸져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경우에는 분명히 my.h는 디렉토리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컴파일러가 찾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때 필요한 것이 -I 옵션입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전에 main.c를 볼까요? 다시 원상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gcc -o main.c 1.c fun2.c를 하고요. 자, 엔터를 치면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컴파일러가 수행을 해서 에러 없이 실행 파일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include는 헤더 파일을 꺽쇠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왜 에러가 나는 것이냐, my.h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냐. 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GCC 컴파일러는
꺽쇠와 함께 표현이 되어 있는 헤더 파일들은 이 헤더 파일들은 유저 밑에 있는 include라는 디렉토리에서 참조를 합니다. 지금 my.h는 스탠다드 io.h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C 프로그램을 짤 때 참조하는 include는 기본 헤더 파일들이 아니죠. 사용자가 만든 헤더 파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저 밑에 include라는 헤더 파일을 살펴보면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헤더 파일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my.h라는 것도 컴파일 과정에서 이 my.h를 include 하기 위해서 이 꺽쇠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유저 밑에 include라는 디렉토리에서 찾게 되는 거죠. 분명히 없기 때문에 not found라는 에러가 났던 거였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더블 다운표로 감쌌을 때는 어떻게 해서 찾아오느냐? 더블 다운표로 감싸져 있는 경우에는 현재 디렉토리가 추가적으로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my.h를 include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약속인데요. 그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이렇게 꺽쇠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현재 디렉토리를 참조하지 않고 유저 밑에 있는 include 디렉토리에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없겠죠.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가 만든 my.h라는 헤더 파일을 유저 밑에 include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카피를 해놓는 것이죠.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유저 밑에 include라는 디렉토리는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헤더 파일만이 존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만든 불특정한 헤더 파일이 그 디렉토리 밑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용자들한테도 다 오픈이 되는, 공유가 되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만 영향을 주는 그런 측면의 방법이 또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게 컴파일 단계에서 옵션을 통해서 참조해야 되는 디렉토리를 더 추가로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i 옵션이 됩니다. 헤더 파일의 디렉토리 위치를 명시적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실 건데요. 자, 다시 컴파일을 해보죠. GCC를 하고요. -5로 메인을 하고 실행 파일을 만들 거고요. fun1.c, fun2.c 그리고 main.c가 컴파일 과정에서 사용이 될 건데요. 엔터를 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my.h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에러가 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i의 대문자를 주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더블 다운표를 쓰지 않고 꺽쇠로 표현을 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유저 밑에 include라는 디렉토리만을 참조해서 그 안에서만 이 헤더 파일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만이 아니라 더 추가적인 디렉토리, my.h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죠. 그래서 다시 -i의 대문자 옵션과 함께 현재 디렉토리도 더 추가적으로 살펴봐라. 이렇게 옵션을 주면은 에러 없이 메인이라는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my.h를 move를 해서요. include라는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include라는 서브 디렉토리로 옮겨 보겠습니다. 잘못 썼죠? mv my.h를 include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ls 해보고요. ls include 디렉토리 보면 자, my.h가 제대로 무브가 됐죠. 자, 다시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죠. gcc -o 메인 하고요. main.c fun1.c fun2.c 자, 아까처럼 다시 -i로 이렇게 헤더 파일의 위치를 현재 디렉토리라고 준다면 당연히 에러가 나야 되겠죠. 현재 my.h는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include라는 서버 디렉토리로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렉토리의 위치를 다시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현재 디렉토리가 아니라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include죠. 자, include. 자,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컴파일이 되겠죠. 자, 지금 어떤 측면을 보여드린 거냐면, 우리가 의미 있는 뭔가 상용으로 사용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많은 .c와 많은 .h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사용자들에 의해서 정의된 헤더 파일이 존재하게 되고 만들어지고 사용이 될 텐데, 이렇게 헤더 파일은 별도의 서브 디렉토리에 include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모아놓고 참조를 한다면 좀 더 관리하거나 다른 제3자가 보더라도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안에 .c와 .h가 혼용이 돼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각 기능별로 나뉘어서 서브 디렉토리에 각각 관리가 된다면 좋은 모양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include되는 헤더 파일을 더블 따옴표로 감싸지 않고 꺽쇠로 감쌌다라면 유저 밑에 include가 아니라 사용자가 정의하는 별도의 디렉토리에서 참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i의 데모자 옵션을 가지고 참조해야 되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i 옵션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나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옵션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브러리와 연관이 있는 옵션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L 옵션과 대문자 L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옵션은 다 라이브러리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L 옵션은 소문자 L 옵션은 컴파일에 사용이 되는 라이브러리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L과 함께 사용이 되는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옆에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L 옵션은 여기에 있는 이 I 옵션과 같이 연상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이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라이브러리의 디렉토리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즉 헤더 파일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i의 대문자나 이 l의 대문자는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패스를 추가하는 거죠. 다만 헤더 파일의 위치를 추가하느냐, 라이브러리의 위치를 추가하느냐 이런 용도로만 다를 뿐이지 GCC 컴파일러에게 패스를 더 추가를 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의 소문자 옵션은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는 라이브러리를 지정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가 뭔지부터 먼저 좀 정의를 하고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줄 것 같은데요. 일단 라이브러리는 오브젝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파일의 모임인데요. 아까 봤던 FUN 1.5, FUN 2.5 이런 것들이 오브젝트 파일이죠. 우리가 컴파일, 실행 파일이 되는 과정에 3단계까지 거쳐져 있는 목적 코드를 이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오브젝트 파일들, .5 파일들의 아카이브, 모임이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재사용이 많은 그러한 함수들에 대해서 미리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고 라이브러리에서 호출을 하게 쓰는 거죠. 또는 어떤 소스에 대한 어떤 그 보안적인 측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중요한 어떤 모듈에 대해서는 이렇게 라이브러리화해서 원천 소스와 함께 컴파일되지 않고 오브젝트 파일만을 제공함으로써 소스 파일에 대해서 어떤 그 가독성이 없게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GCC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많은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유저 밑에 lib라는 디렉토리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USR 밑에 lib라는 디렉토리를 보면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 파일들이,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있죠. 자, 이 라이브러리 파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러리 파일은 .5인 오브젝트 파일을 모아놓은 아카이브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들은 확장자가 .a로 정의가 됩니다. .a라는 확장자를 갖고요. 아카이브의 약자죠. .a를 갖고요. 그리고 앞에 프리픽스로 lib라는 접두사를 갖습니다. 즉, 만약에 라이브러리 이름이 my라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있다면 전체 풀 네임으로 보면 libmy.a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유저 밑에 lib라는 디렉토리에는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GC를 통해서 몇 가지 옵션을 소개하면서 컴파일을 쭉 해왔는데 이 컴파일을 할 때 마지막 단계, 링크 단계에서는 오브젝트 파일과 라이브러리가 링크가 돼서 실행 파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libc.a라는 라이브러리는 항상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들은 대부분 그 libc.a라는 라이브러리에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컴파일 할 때는 libc.a라는 라이브러리와 각각의 제공됐던 소스의 오브젝트 파일들이 링크가 돼서 실행 파일이 되어 왔었던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 libc.a라는 라이브러리 외에 별도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쭉 진행하시면 알겠지만 스레드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짤 거다. 또는 뭐 sun이라면 sun 시스템이라면 소켓 프로그램을 짤 거다. 또는 수학과 관련된 어떤 함수들을 이용을 할 거다. 이런 측면들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libc.a라는 라이브러리에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기능들이 스레드라든가 선 시스템에서의 소켓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뭐 매스 수학과 관련된 어떤 함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libc.a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추가적인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를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 소문자 L 옵션을 써서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라이브러리가 유저 밑에 lib라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용자가 정의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봤던 헤더 파일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디렉토리, 유저 밑에 lib라는 디렉토리에 사용자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것은 좋은 모양새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해당되는 패스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대문자 -L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라이브러리의 위치를 디렉토리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이렇게 해서 서로 연계해서 사용을 합니다. 추가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표준 라이브러리라면 -L과 함께 그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만 나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명시적으로 추가되는 라이브러리가 사용자가 생성한 라이브러리라면 그 라이브러리가 유저 밑에 lib라는 디렉토리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디렉토리에 존재한다면 대문자 -L을 통해서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라이브러리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이런 용도로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거나 이 컴파일 옵션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L 소문자나 대문자 옵션을 사용을 해서 컴파일하는 과정을 보기 전에 먼저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옵션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요. 우리의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컴파일에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뒤에서 살펴보는 이런 과정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는 좀 간단합니다. 에러가 없는 소스 파일이 존재한다면 그 소스 파일을 가지고 목적 파일의 모임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몇 가지 옵션과 함께 ar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보시죠. ar이라는 명령어로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r 옵션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아카이브에 있는 특정 목적 파일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추가한다.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 때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라이브러리에 오브젝트 파일을 추가할 때 그런 경우에 -r 옵션을 주면 되고요. -d 옵션은 반대죠. 기존에 존재하는 라이브러리에서 특정한 목적 파일을 삭제하는 그런 경우에 쓰시면 되고요. -t 옵션은 라이브러리 파일의 어떤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라이브러리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의 리스트를 보여주고요. -v 옵션은 -t 옵션과 같이 사용을 해서 좀 더 자세히 오브젝트 파일들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s 옵션은 라이브러리 안에 많은 오브젝트들이 존재할 텐데요. 좀 더 참조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옵션을 라이브러리에게 옵션을 사용해서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먼저 만들어 보고 요 위에 있는 컴파일 옵션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제로 사용할 파일은 이전에 -c 옵션에서 봤던 hello 1.c, fun 1.c, fun 2.c 그리고 main.c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 1.c와 fun 2.c를 한번 볼까요? fun 1.c, fun 2.c를 보면 지금 하나의 펑션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해놓고 있죠. 다시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fun2라는 펑션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소스들은 에러가 없는 거를 이전에 우리가 컴파일 명령을 살펴보면서 에러가 없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두 개의 펑션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필요할 때에 호출을 해서 쓰는 그런 측면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fun1과 fun2라는 fun 1.c와 fun 2.c에 들어있는 이 함수를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이것들을 오브젝트 파일들의 모임인 아카이브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CC를 통해서 -c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fun 1.c와 각각 해도 되겠지만 나열을 해도 한 번에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fun 2.c 엔터를 치면 자, ls 해보죠. fun 1.5와 fun 2.5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전에 -c 옵션을 설명하면서 경험을 했었고요. 자, 이제 ar이라는 옵션과 함께 -r 옵션을 주고요. 라이브러리의 이름은 아까 규칙을 얘기했죠. 항상 프리픽스는 lib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는 .a로 끝나야 된다. 자, 그 사이에는 뭔가 의미 있는 라이브러리의 이름이 줘야 되는데 my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장자는 .a가 돼야 되겠죠. 자, libmy.a라는 라이브러리의 아카이브에 fun 1.5와 fun 2.5를 넣는 거죠. 애드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현재
my.a라는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fun 1.5와 fun 2.5가 add가 되겠죠. 자, ls를 해보고요. 지금 lib my.a가 만들어졌네요.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li ar 마이너스 t 옵션을 줘볼까요? 마이너스 t 옵션과 함께 lib my.a를 보면 지금 fun 1.5와 fun 2.5가 이 lib my.a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v 옵션과 함께 써볼까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아카이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여준다고 했죠. 자, 이렇게 뭐 여러가지 기타 정보들과 함께 들어있는 오브젝트 파일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 옵션을 써볼까요? AR로 마이너스 D 옵션. 이제 라이브러리 안에서 임의의 목적 파일을 제거하는 거죠. lib my.a에서 fun 1.5를 제거하겠다. 자, ar로 마이너스 tv로 보고요. lib my.a. 자, fun 1.5가 없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는 이제 lib my.a에 fun 1.5와 fun 2.5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add를 하겠습니다. 자, ar-r을 하고요. lib my.a에 자, 이제 이 라이브러리는 존재하죠. 여기에다가 뭘 추가할 거냐면 fun 1.5를 자, 이런 경우는 fun 1.5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수정이 되거나 변경이 됐다. 자, 그런 경우라면 바꿔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겠죠. 자, 그런 측면에 대해 어떤 과정으로 또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lib my.a에 기존에 없던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R 옵션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A를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시 fun 2.5와 fun 1.5가 add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컴파일 옵션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컴파일 옵션에서 사용할 lib my.a라는 라이브러리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소문자 L 옵션과 대문자 L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설명을 보면 마이너스 소문자 L 옵션은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문자 마이너스 L 옵션은 그 추가되는 라이브러리의 디렉터리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가 모두 사용이 되려면 표준 라이브러리보다는 우리 사용자가 만든 임의의 라이브러리를 쓰는 경우에 이 두 가지 옵션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을 좀 지우고요. 자, 우리가 이전에 봤던 main.c를 보면 이 안에서 fun1과 fun2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요. 그 함수들은 여기에 있는 fun1.c와 fun2.c의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두 개의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은 이제 이 라이브러리 안에 오브젝트 파일로 관리가 되고 있죠. 이 아카이브 안에 이 오브젝트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메인에서 호출하는 이 함수들을 라이브러리 안에서 가져다 쓰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c를 하고요. -5로 메인으로 이름을 만들 거고요. main.c. 자, 이 상태로만 엔터를 치면 당연히 에러가 나야 되겠죠. 지금 뭐 my.h가 없더라는 에러부터 먼저 나고 있는데요. 자, 다시 이건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마이너스 대문자 i 옵션과 함께 include 디렉토리를 추가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my.h라는 파일을 못 찾는 그러한 에러는 지금 보여지진 않고요. 지금 링크 단계에서 지금 에러가 난 현상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는데요. fun1, fun2라는 이 함수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데 undefined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링크 단계에서 이 함수들의 위치로 찾아가다가 지금 에러가 난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fun1과 fun2라는 함수에 대해서 지금 정의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 또는 오브젝트 파일이 같이 컴파일 단계에서 사용이 되지 않은 거죠. 아까 이전에 우리가 옵션을 볼 때는 fun1.c와 fun2.c를 같이 add해서 컴파일 단계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케이스가 아니라 라이브러리에서 호출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라이브러리를 명시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우리는 옵션을 통해서 추가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소문자 L 옵션과 함께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래 우리가 쓸 라이브러리의 이름은 libmy.a죠. 자,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추가되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컴파일 단계에서 표현할 때는 파일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모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픽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lib라는 프리픽스를 갖는다. 시작이 lib로 시작이 된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 lib 부분은 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라는 확장자, 라이브러리는 모두 .a로 확장자를 갖는다. 이 부분도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외를 하죠. 그럼 남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 이름인 my라는 이름만 남게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명시적으로 추가할 때는 앞에 있는 lib와 뒤에 있는 확장자를 뺀 이름만을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으려는 libmy.a라는 이 라이브러리 이름에서 my만 우리가 적어주면 되게 될 거고요. 자, 이 상태로 엔터를 치면 지금 다시 링크 단계에서 에러가 났는데요. not found가 났네요. cannot find 찾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찾으러 갔지만 못 찾은 거죠. 분명히 지금 libmy.a라는 이 라이브러리는 유저 밑에 lib라는 표준화된 라이브러리가 있는 디렉토리에서 뒤졌을 텐데요. 당연히 거기엔 존재하지 않죠.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명령어를 옵션을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마이너스 대문자 L과 함께 현재 디렉토리에 있다라는 추가되는 라이브러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더 알려줘야 되겠죠. 자, 이래서 엔터를 치면 자, 이제 제대로 컴파일이 됐고요. 실행 파일이 메인으로 만들었죠. 자, 실행을 하면 라이브러리에서 호출이 되는 거지만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gcc-5와 함께 실행 파일의 이름은 메인으로 만들 거고요. 소스는 main.c가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 main.c 안에는 my.h라는 헤더 파일이 include가 되고 있는데요. 표현을 더블 다운표를 쓰지 않고 꺽쇠를 썼죠. 이 꺽쇠는 표준 헤더 파일인 유저 밑에 include에서만 참조를 하는데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헤더 파일, include는 헤더 파일에 패스를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대문자 i와 함께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include라는 디렉토리를 더 포함을 해라. 그 안에 my.h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더 추가를 해줬고요. 헤더 파일에 참조해야 되는 헤더 파일의 위치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 헤더 파일은
뭐 역시 더 많이 나열을 할 수가 있죠. 대문자 -i 옵션과 함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main.c에서 호출어는 fun1과 fun2라는 함수는 라이브러리에 존재하죠. lib.mi.a라는 라이브러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를 명시적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문자 -l 옵션과 함께 추가되는 라이브러리의 이름 my를 추가를 해줬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사용자가 정의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유저 밑에 lib라는 디렉토리에 존재하지 않죠.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는데요. 또는 현재 디렉토리 밑에 또는 워킹 디렉토리 밑에 서브 디렉토리로 lib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문자 l과 함께 lib라는 서브 디렉토리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지금 현재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점을 줬는데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include는 헤더 파일의 위치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추가되는 라이브러리의 이름도 적어줬고요. 그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 디렉토리의 위치도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서 우리는 라이브러리와 함께 컴파일 옵션을 사용을 하는 방법들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 옵션이 남았는데요. 자, d 옵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 옵션의 마지막인 -d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옵션은 매크로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d 옵션은 우리가 C 문법에서 define 문을 쓴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스에 명시적으로 박히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그러한 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 옵션을 사용하면 컴파일 단계에서 이미 변수의 값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임의의 값에 컴파일 단계에서 가변적으로 값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디버깅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컴파일 타임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값들을 변수에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변성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d 옵션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예제를 가지고 간단히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본문에 소개됐던 소스를 쳐놨는데요. 자, 모아로 보도록 하죠. 매크로 1.c를 봤는데요. 자, printf로 이 yyy라는 값이 가지고 있는 값을 찍고 있는데요. 이 변수는 어디에도 지금 선언이 되어 있지 않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컴파일 타임에 이 변수에 어떤 값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d 옵션을 가지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값을 어떤 그 명시적으로 소스 안에 획일적으로 스테이트하게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우리가 어떤 가변성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if define 문을 사용을 했는데요. debug라는 값이 define이 되어 있다면 프린트를 해라. 그렇지 않다면 이 문장은 스킵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hello GCC만 찍히겠죠. 자, 그래서 이 debug가 define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모듈의 어떤 제어문은 다르게 움직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우리가 -d 옵션을 통해서 이 debug라는 값을 정의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컴파일 타임에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디버깅 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개발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디버깅 모듈을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옵션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개발이 끝났다. 이제 운용 단계다. 그렇다면 화면에 printf가 디버깅 모듈이 화면에 찍히는 거는 당연히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일일이 주석 처리를 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이름으로써 소스의 어떤 그 문제점을 다시 또 낳게 되는 이런 측면의 오류의 상황을 발생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컴파일 타임의 옵션 하나만을 가지고
어떤 제어 부문의 조절에 의해서 디버깅 모듈이 돌게 할 수도 있고 안 돌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편하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 옵션을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컴파일 단계에서 임의의 변수의 값을 제공하거나 또는 변경을 하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는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GCC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컴파일 옵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컴파일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컴파일러는 사실은 그 자체가 컴파일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소스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 크게 4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4단계에 필요로 하는 명령어들을 연계해주는, 호출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실은 사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컴파일러를 사용하면서 원천 소스와 그리고 옵션을 통해서 그 각각의 단계에 사용이 되는 컴파일과 관련된 명령들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컴파일 옵션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들 보면 -O 옵션은 결과물에 대한 이름을 명시적으로 우리가 그 지정을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실행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O 옵션을 쓰지 않고 컴파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 실행 파일은 무조건 디폴트로 a.out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O 옵션과 함께 명시적으로 컴파일된 실행 파일의 이름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부분은 점과 함께 나오는 확장자를 제거한 소스의 이름을 대부분 실행 파일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C 옵션을 통해서 목적 파일까지만 생성을 하는 그런 용도로 -C 옵션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I의 대문자 옵션을 통해서 우리는 헤더 파일의 디렉토리 위치를 명시적으로 컴파일러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와 관련해서 소문자 -L 옵션은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는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준다고 얘기했고요. 그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의 위치, 패스를 또한 추가로 알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대문자 -L 옵션과 함께 디렉토리의 위치를 나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D 옵션은 필요한 경우에 컴파일 단계에서 어떤 매크로의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AR, 아카이브의 약자죠. AR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기법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므로써 우리는 VI 에디터로 소스를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편집된 소스를 이제 컴파일러, 그 중에서 GCC라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옵션을 사용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던가 아니면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던가 라이브러리를 링크한다든가 이런 측면들의 우리의 목적에 맞게 컴파일 옵션까지 그래서